2022년을 관통했던 단어 영끌과 비투.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주식시장 등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될 정도로 MZ세대 투자자들은 급격한 자산 증식을 이뤄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투자와 베팅은 금리가 치솟으면서 불황기에 접어들자 역대 가장 많은 빚을 진 2030 세대라는 수식어를 얻을 정도로 심각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2030 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4만 5,7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51%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중위소득 인정액의 30%에서 50% 이하이니 약 58만원에서 97만원의 월소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한 달 최저 생계비가 116만원 정도이니 일부 MZ세대들은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인 것이죠. 이렇게 2030 세대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부채가 드러난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주식과 코인의 호황이었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는 역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뚫으며 역대급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주식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였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이러한 호황기를 이용해 공격적인 투자를 벌인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 취득에 능한 20에서 30대 MZ세대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금력이 부족한 MZ세대가 대출 등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영끌로 투자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2020년 주요 증권사의 2030 세대 신용융자 잔액은 1조 9천억 원으로 조사됐는데 불과 1년이 지난 2021년에 3조 6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MZ세대의 공격적인 투자는 당시에 성공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20대 가구주의 가구당 순자산은 7,241만원에서 8,59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1년 만에 자산이 18.6% 증가한 것으로 가구주 기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자산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부양정책이 긴축재정에 들어서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요동치고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것입니다. 또한 MZ세대 20에서 30대가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은 만기가 짧아 대부분 변동금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투자와 생활 모두 금리 상승의 충격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 137만 6,802명 중 61%가 20, 30대였으며 대출 잔액 기준 또한 전체의 55.6%를 차지해 MZ세대의 전세대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고정지출이 느는 상황 속에서 빚을 내서 했던 비투조차 망해버리니 무리하게 자산 증식에 나섰던 MZ세대 중 일부가 기초수급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한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MZ세대들이 투자의 아픔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해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세대 간 최신 트렌드를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